정치인이 겪은 요지경 세상. 정치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난다. 사람들 사는 세상의 별 요지경을 다 경험한다. 정치인이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도 숱하게 경험한다. 무슨 경험이 그리 많으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거리도 꽤나 있는 편이다. 이라 평소부터 익히 잘 아는 동네 사람의 부인이 예쁘장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다. 은밀하게 상의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실 응접실이 아니라 내 서재로 안내했다. 다소곳이 얌전한 자세로 소곤소곤 하는 얘기는 이렇다. 춤을 좋아해서 몇 번 춤을 추러 카바레를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계속 돈을 뜯어간다는 것이다. 벌써 7천만 원 정도를 뜯겼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자기를 데리고 노는 것 같아 할 수 없이 나한테 왔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말이다. 걸려도 단단히 걸려든 모양이었다. 나는 그 즉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에게도 맡기지 말고 서장이 직접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여인을 서장실로 보냈다. 그러고 얼마 후 그 여인이 다시 찾아왔다. 어떻게 일이 잘 풀렸느냐는 수인사도 하기 전에 고맙다던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어달라는 얘기였다. 어쩌면 부끄러움을 그런 식으로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어이가 없어도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헤어졌다. 나는 그의 남편을 볼 때마다 부인 잘 계시냐는 안부만 물었다. 이화 알지 못하는 동네 부인이 찾아와 자기 집 앞에 있는 복덕방이 노름꾼들의 아지트가 되어 있어 여간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름하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서 안경 끼고 파란 잠바 입은 사람만 빼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왜요? 하고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거든요. 였다. 삼화 같은 성당에 다니는 어떤 부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찾아왔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이 졸업기념으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동네 처녀를 건드려 얼마 전 검찰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좀 구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마침 아는 검사가 있어 찾아가 자초지종의 얘기를 듣고 미성년자인 만큼 선도 차원에서 조처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만 하고 검찰청을 물러나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해달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일이어서 나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불가피한 민원이긴 하지만 덮어두고 있었다. 결과가 궁금하였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그 부인에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우연히 만나면 알아볼 요량이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그 부인은 내 그림자만 보아도 언제나 피해 다녔기 때문이었다. 사화지역 순방 중에 어떤 점포 앞을 지나가려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 나를 보고 의원님 의원님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점포 주인인 듯했다. 대뜸 하는 소리가 우리 점포 앞에 버스 정류장 좀 만들어주세요였다. 어디 한번 노력해 볼게요. 권성으로 대답을 하고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또 다른 여인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내 소매자락을 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여자가 버스 정류장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길가집이 돼서 가뜩이나 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버스 정류장이 생기면 먼지 때문에 못 살아요. 아셨죠? 절대 안 돼요, 위원님. 우화자려고 막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전화가 왔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누군가가 전화통이 깨질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 의원님, 나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이 새끼들이 이유도 없이 날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관한테 호통치는 소리가 들린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붙잡아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다시 고함이다. 의원님, 나를 지금 당장 빼줘요. 국회의원이 그것 하나 못해. 재미 XR. 에이샹. 하기에 나는 전화를 경찰관에게 바꾸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술이 취한 모양인데 하룻밤 재우고 술 깨면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했다. 육화 지금도 모를 일이다. 왜 그랬는지.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깜짝 놀랄만한 젊은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언명한 적이 있었다. 그런 뒤에 이회창 총재와 이인재 씨 간에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결과는 이회창 후보로 결판이 났다. 그러자 이인재 씨는 당을 박차고 나가 제3당의 후보가 되어 선거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서였다. 나는 당시 이회창 후보 선거 캠프에 서울시 책임자로 있었으나 나를 보좌해야 할 민주계 출신의 서울시 지부 사무국장은 이미 이인재 후보 사무실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가 다 되어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젊은 듯한 여인의 목소리다.
여기 청와대인데요. 김중희 의원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대통령 전화십니다. 아, 그래요? 즉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린다. 난데,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한대. 알았지? 그래서 난 볼멘 소리로 말했다. 대통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했다. 7화 이전화도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와의 대결이 한창 막바지로 내달리는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였다. 늑수그레하고도 굵고 점잖은 평안도 사투리가 약간 섞인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종휘 씨죠. 나 아무개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회창 씨가 꼭 당선되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럼 믿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것이었다. 그는 바로 김대중 후보가 속해 있던 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나서 적십자 총재까지를 역임한 분이었다. 8화 국회의원 한 것을 평생 후회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느 유명한 꽃의 시인이 지구당에 있는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몸이 불편한지 계속 고개를 조금씩 흔들면서 말을 더듬는다. 요지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때 나는 노태우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으로 7인방 어쩌고 할 때였다. 요지경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요지경이 아니겠는가 싶다. 모파상의 단편집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 말이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